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세일즈의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좀 강한 흐름을 예상해 봤었는데 오늘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시장 쪽으로 자금들은 일부 집중이 되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아직은 좀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 부근에서 봤을 때는요, 코스닥 시장 쪽은 조금 흘러내리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서 점심때 부근에서 다시 또 하락폭을 일부 또 되돌리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 쪽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업종 쪽으로 자금들이 좀 집중이 됐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시장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은 오전장에 올리고 나서 지금은 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오전장에 눌러놓고서 지금은 좀 올리는 분위기. 과연 어떤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시장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전히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이 0.5% 정도의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강하게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현재 외국인들 65억 원 정도의 매도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수급상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외국인들도 역시 이제 수급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도폭이 좀 강해졌다가 지금은 점차 매도폭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 시장의 그런 강한 상승이 반영되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지난 이제 10월 FOMC 회의 이후에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압박이 지금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 그리고 물가 수준을 봤을 때는 12월 역시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실 필요가 없고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그 포지션 자체는 분명히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이때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 특징주가 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를 딱 보고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처음 SK의 그 차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364%의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오늘 장중에 낙폭 자체를 본다면 17.2%까지 정말 크게 한번 밀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금방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반면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 흐름을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SK와 흐름이 좀 반대죠. 오늘 장중에 보니까 20% 이상 올라갔었어요. 약 27.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 정도의 상승분을 그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대우조선 해양을 SK가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를 통해 보도된 자료였는데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게 결국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런데 루머로서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은 올라갔다 지금 크게 밀렸고 그 다음에 SK의 경우에는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널뛰기 하는 그 변동성 장세,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간단하게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4월 8일 날 좀 오래된 종목이죠. 대웅제약 현재 수익률 21.5% 정도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더좀 비좋은
현재 수익률 70% 유지 중입니다.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 현재 18% 정도 수익률 보유 중이고요. 이어서 한국정보인증 11,300원에 매수했고 현재 16.8% 높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자, 하지만 뭐 손절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DHP 코리아 장중에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10.6% 정도 하락해서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추천일이 10월 20일이죠.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비트컴퓨터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8,430원 밴드에 들어와서 수익률 현재 0.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높은 수익률을, 현재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부분, DHP 코리아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DHP 코리아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지금 인공눈물이죠. 일회용 인공눈물. 분명히 이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눈물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서 수요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바로 가을에서 겨울 시즌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장중에 한번 손절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3.7% 정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쉽게도 포트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구간대 11,0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부분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냥 보유하시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요,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가져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끌고 가세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 시즌에 DHP 코리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제가 뭡니까? 가을하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맞물리게 된다면 DHP 코리아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1차적인 부분에서는 13,0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고요. 13,000원 넘어서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고 가시면서 15,000원 2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추천드렸던 비트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오늘 현재 0.7% 정도 지금 하락세네요. 비트컴퓨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 자체가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어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올라왔던 정말 크게 올라왔던 상승분 자체가 바이오테크 쪽이나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컴퓨터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부분 자체가 아직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비트컴퓨터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분명히 헬스케어 업종은 분명히 클 수밖에 없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US케어 쪽에서는 비트컴퓨터가 대표적으로 좀 선두주자로서 분명히 큰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을 본다면 0.5% 미미한 수익률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눌림목 자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접근도 분명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위쪽으로 9,500원 정도 자리대가 분명히 한번 부딪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9,5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9,500원 정도에서 물량 절반 정도를 줄이시는 전략도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은 분명히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 고지부터 하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시장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은 또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설명을 드리면
제 설명을 듣게 되면은, 아, 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자, 신성 데이터테크.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이 화면이 바로 앞에 뜰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 분야를 클릭을 해야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요. 가전 사업 부분도 보이죠. 옆에 보니까 이제 세탁기가 또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지금 LCD 쪽, 즉 모니터 쪽에 대한 어떤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쪽을 보니까 위에 이제 에어컨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차가 보입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 자체가 바로 이 사업이에요. 바로 가전 제품을 또 취급을 하고 있고요. 가전 제품의 부품입니다. 그리고 LCD 모니터 쪽, 그리고 역시 이제 가전 제품 중에 하나겠죠. 바로 에어컨 쪽,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왼쪽에 그 자동차.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가전 부품 쪽에서 본다면 매출 비중이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은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모바일 부품과 LCD 부품 쪽도 역시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주요 사업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 앞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오중전해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오중전해가 마무리가 딱 됐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튀어 올랐던 건 오중전해 수혜주, 그 중에서도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수혜주였어요. 즉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 외에 제로투스 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오중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에 예상했던 게 바로 두 자녀 허용 정책. 이 정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어느 정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상 데이터 테크 역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수혜주로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분명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점차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이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후에 대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 부분은 분명히 나왔어요. 사업 부분 앞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 기업은 다양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부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게 뭘로 보이세요? 바로 세탁기죠. 그죠? 세탁기 위에 이제 뚜껑으로 보이시죠? 이 세탁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대한 부품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자동차 엔진 쪽 뚜껑이죠. 그죠? 자동차 엔진 쪽 부품들이 여기 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쪽에 보면은 가전제품 쪽이죠. 이 가전제품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건 바로 주요 고객사라고 보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 LG전자가 주요 고객 업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자동차 부품은 그러면 어디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느냐? 바로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 주요 고객 업체로 본다면 첫 번째 LG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르노 삼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매출 비중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바로 가전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공급처 바로 LG전자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은 사실 LG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 데이터테크의 현재 대표인 구자천 대표가 지금 LG그룹 명예회장, 구자경 명예회장과 혈족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LG전자는 사실 주식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LG전자가 힘든 그 사업 분야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모바일 쪽이거든요. 모바일 사업 부분이 좀 안 좋고 최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좀 약화가 되긴 했지만 결국 가전제품 쪽에서는 꾸준하게 LG전자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분명히 가전제품 쪽에서 LG전자 실적이 꺼지지 않는 이상 모바일 쪽이 둔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전제품 쪽을 오히려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르노 삼성의 경우에는요. 사실 자동차 르노 삼성이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보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르노 삼성 쪽이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감소할 때 오히려 르노삼성 쪽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신성 데이터 테크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오중전에 대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중전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기업이 현재 헤네스라는 기업, 혹시 이제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마 헤네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헤네스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유아용이죠. 유아용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예전에는 저희는 발로 움직였던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엑셀을 밟아서 움직인다든가 진짜 실제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그런 제품들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게 바로 헤네스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를 딱 보게 되면요. 이 자동차가 가격이 확대시켜보면요. 좀 가격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자동차가 99만 8천 원이에요. 이 차가 어린이 차인데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가 79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이건 조금은 그래도 위에보다 가격이 좀 싼데 40만 원 정도의 자동차입니다. 즉 고가의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는 태블릿이 달려 있어서 원격으로도 그 부모님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첨단화된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헤네스죠. 근데 헤네스의 지분 60%를 바로 신성 데이터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우리가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헤네스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런 자동차를 왜 이렇게 비싼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될까? 지금 분명히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고가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건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느냐? 그건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신은 좋은 차를 못 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드림카를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드림카를 타려고 한다면 억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들의 드림카를 태워주는데 그런 어떤 보상 심리로 한 50만 원대 또는 60만 원대 또는 1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또 뿌듯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심정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헤네스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네스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중국의 티몰이라든지 타오바오몰 이런 또 장동닷컴이라든지 이런 유통업체 쪽을 통해서 중국 쪽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이제 유통업체 채널을 통해서도 미국 쪽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중국도 역시 유아용 시장에서의 신성 데이터테크가 한몫도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화면이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로 앞부분은 남자 아이를 위한 어떤 제품이었다면요. 지금 여자아이 좀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보이죠? 이게 어린이용 주방용 장난감, 다이앤즈 위시,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기업의 자회사 중에 신흥 글로벌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물류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업체가, 가구 업체인 미지트를 인수했고, 미지트라는 그 기업이 바로 다이앤즈 위시라는 이런 브랜드, 유아용, 주방용 장난감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국내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중국에서도 판매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바로 중국 쪽 유아용 시장 쪽에 또 진출을 해서 큰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 데이터테크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 내용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어떤 투자 관점에서 매수 밴드라든지 또는 목표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놔야 될지 그런 투자 포인트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 3,500원에서 3,6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가는 3,400원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데이터테크 화면 잠깐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4% 정도 약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약간의 박스권 정도의 흐름 안에서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안착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선을 통해서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한번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즉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그 양봉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음봉에서 눌렸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 또 현재 가격대가 3,640원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격은 3,500원 정도 이 하단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3,600원 정도 가격대가 매수 적정 가격대라고 일단 보고 있으니까요. 약 40원 정도 아래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끌고 가시는 전략, 끌고 갔을 때는 목표 주가는 4,200원 정도가 위쪽으로 봤을 때 저항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200원 정도가 적절한 목표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 제시해드리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락했을 때 그 구간, 약간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의 반등이 나왔던 3,400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한 손절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3,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신성 데이터테크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 혼자 대응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궁금하다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샘플러스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다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